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이 2021년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어 지난 17일 미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매출 1위 개발업체 비구 이위안도 대규모의 부채와 관련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죠. 이 밖에 다른 중국 개발업체 상당수도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기업이 줄줄이 무너진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 정부가 2000년대부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비금융 부채 비율은 89.5%에서 162.7%로 급상승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부채는 중국 부동산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업체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2020년 8월 발표합니다. 그러나 규제 여파로 중국 내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늦춰지는 아파트가 속출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도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죠. 규제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으나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면서 업체들은 채권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헝다도 무너진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중국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중국의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이 최근 신탁 상품의 이자 및 원급 환매를 중단했습니다. 중룽 총 자산의 10%가 부동산 부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설명했죠.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위기를 최소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크레디트 사이트의 산드라 차오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당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보아왔다고 전했고 카이 위안 캐피털도 당국이 양우이엔 비구 이위안 회장의 개인 자산을 처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죠. 한편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정책 경로를 수정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움직임이 나왔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으며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은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에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정책국 내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하면서 중국 부동산발 위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전망한 상황에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찬물을 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 만큼 상황에 맞는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네요. 토마토픽이었습니다.